계산 작업의 논리 2 시트에서요. 표 1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구하래요. 그래서 1위는 대상, 2위는 금상, 3위는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 결과를 1에서부터 4위까지 한번 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점수로 순위를 구하려면은 일단은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순위를 구하는 함수는 rank EQ 함수가 되겠고요. 이 EQ라는 거는 순위가 공통으로 나왔을 때 가장 높은 순위를 그 순위로 같이 동등하게 가져가겠다 하는 rank EQ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순위를 구하는 수와 목록 범위를 정해주고 순위 결정하는 방법을 이렇게 정해주면 되겠어요. 가장 큰 값을 1등으로 하겠다 그러면 0 또는 생략해 주시면 되고 0이 아닌 수 입력하면 작은 값이 1등 하는 그런 순위가 되겠습니다. 작은 값이 1등 하겠다는 거는 특히 뭐 초 같은 거 있죠. 달리기 할 때 거기는 빨리 지점을 통과해야 그게 1등이잖아요. 그럴 때 하는 게 오름차순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점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게 1등하는 그런 게 되니까 여기에 거의 뭐 점수를 가장 많이 사용하니까 0 또는 생략, 큰 값이 1등하는 이 부분을 많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점수를 기준으로 큰 값을 1등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점수가요. 여기 전세권이라는 이 점수가 이 전체가 지금 10개 셀이 되는데 이 10개 중에서 몇 등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전세권이 있는 D3셀이 전체에서 몇 등이냐? 지금 저는 여기에서 생략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큰 값이 1등 하겠죠.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전세권이 가장 작은 낮은 점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10등이 나옵니다. 가장 높은 사람은 여기 있는 구주희라는 학생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1, 2, 3, 4만 그 순위를 그 대상, 금상 이렇게 표시하고 그 나머지는 공백 표시하자라는 거죠. 일단 우리는 순위를 구해봤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는 요거 어떻게 표시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순위를 랭크 EQ로 해서 구해봤습니다. 그쵸? 여기에 따라서 1일 때는 어떻게, 2일 때는 어떻게 하는 choose 함수로 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죠. choose 함수는 여기 인덱스 넘버, 요 값에 따라서 첫 번째 있는 거 골라주고 두 번째 있는 거 골라주는 숫자에 따라 값을 골라주는 choose 함수가 되겠죠. 여기에는 우리는 이 인덱스 넘버에는 이미 순위를 1위부터 해가지고 10위까지 구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표시할지 정해주면 되죠. 1위 때는 대상, 2일 때는 금상, 3일 때는 은상, 4일 때는 동상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공백하자고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조금 의문점이 생기죠. 나머지 5등하고 6등하고 이런 거는 왜 여기에 하나도 표시 안 했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나머지 공백으로 여기다가 쭉쭉쭉쭉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함수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if error 함수요. 자, 여기에 이렇게 이것만 써서 그냥 공백 다 1위부터 해가지고 10위까지 다 표시할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제시된 함수는 모두 다 써야 돼요. 네, 요거 추주와 랭크로 해가지고 모든 걸 다 표시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이 제시되어 있는 요 함수도 다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는 5위부터 해가지고 10위까지는 이 추주로 지금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럼 표시하지 않으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에러가 납니다. 네, 5위부터 10위까지 다 표시하지 않은 그 나머지가 에러가 난다고요. 그래서 그 에러가 나는 거를 if 에러로 if 에러 함수로 해가지고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이 if 에러는 이 수식이요. 수식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 수식이 에러가 나면은 그 다음에 결과를 이렇게 표시하세요. 두 번째 인수로는
수식이 에러일 때 표시하는 그런 값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에러가 났다. 예, 추즈에서 에러가 났다. 그러니까 5, 6, 7, 8, 9, 10 그게 아직 우리가 표시를 안 했으니까 에러가 나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공백을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끝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추즈가 에러가 났을 때 공백으로 표시해 주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추즈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if error 첫 번째 인수로 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if error로 두 번째 인수로는 여기 있는 추즈가 에러가 났을 때 공백 표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다시 한번. 자, 순위로 구했어요. 이 순위에 따라서 1에서부터 10등까지 여기에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이 구한 숫자에 따라서 1, 2, 3, 4에 해당되는 그 표시를 추주함수로 해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 표시를 했는데 4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공백인데 이 공백을 if error로 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if error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것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왜 5, 6, 7을 만들지 않으면 5에서부터 10까지 여기다가 뭐 표시하지 않으면 왜 에러가 나는지 이거가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 것도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한번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랭크로 해가지고 순위를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셀에서요. 등호 입력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등호 입력하시고요. 랭크 EQ 함수로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랭크 EQ 함수 불러오셨나요? 오셨다면 여기 있는 이 학생의 점수가 이 학생이 있는 이 점수가 전체에서 몇 등인지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 점수를 계속해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D3셀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 점수가 두 번째 인수 가보도록 할게요. REF 참조해 줍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여기 있는 전체의 점수에서 몇 등 하는지 우리 이 점수가 필요로 하는 범위 이렇게 설정해 줄게요. 자, 여기는 D3에서부터 D12까지죠. D3에서부터 D12까지 해가지고 78점이 몇 등인지 구하는 이렇게 인수가 나오겠죠. 자, 이 인수가요, 여기에 있는 레퍼런스라는 여기 있는 범위는 우리가 수식을 계속해서 쭉쭉쭉쭉 복사할 거고 계속 순위를 만들어 주려면 이 부분을 절대 참조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F4키 눌러서 절대 참조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는 다시 한 번 더 세 번째 인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내림차순을 하면 0또는 생략하면 된다고 했는데 늘 항상 여기까지도 그래도 끝까지 다 인수 입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1등이 돼야 되니까 우리는 0을 눌러서 내림차순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는 엔터 눌러서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 전세권이라는 학생의 점수는 가장 낮아서 10등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자, 이것을 쭉 드래그 앤 드롭 해가지고 수식을 복사해서 우리는 순위를 쭉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이 결과값에 따라서 여기 있는 숫자의 결과값에 따라서 1등, 2등, 3등, 4등이 어떻게 대상 그거 표시하도록 할게요. 자, 랭크 EQ 함수 앞에다가 추즈 함수로 해서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크 EQ 앞에 커서 클릭해 놓고 추즈 불러오도록 할게요. 추즈 함수 불러왔어요. 자, 불러와서 인덱스 넘버는 우리가 랭크 EQ로 해서 이미 구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이제 여기 다 입력해 줘야겠죠. 근데 입력해 주실 때요. 저는 여기서 하는 것보다 추즈 함수는 fx를 통해서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커서를요. 여기다가 놓고요. 여기 추즈에다가 커서 클릭해 놓고 fx 함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fx 함수 불러오셨나요? 그러면 fx를 통해서 함수 인수 대화 상자를 불러와 주셨다면요. 인덱스 넘버가 랭크 EQ 함수로 해가지고 첫 번째 인수로 들어온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랬다면 value 1 해가지고 여기다 값을 집어넣어 볼까요? 네, 텍스트 상자에다가 커서 클릭해 놓고 여기다가는 한글로 그냥 큰 따옴표로 하지 않고요. 대상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choos에서는 이 문자가 인식이 되면 알아서 이렇게 큰 따옴표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는 탭키 눌러서 그 밑에 있는 value 두 번째 있는 텍스트 박스로 이동해 볼게요. 그러면 커서가 그 뒤로 밑으로 내려가죠. 그리고는 대상 앞에 이렇게 문자가 큰 따옴표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자, 두 번째의 값은 금상으로 입력하고요. 탭키 눌러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번에는 세 번째는 은상. 또 탭키 눌러가지고 나머지 네 번째는 동상이 입력되게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리고는 한 번 더 엔터 한번 눌러볼까요? 자, 엔터 눌렀더니 이번에 뭐가 나오나요? 엔터 눌렀더니 value가 나와요. 자, 이게 오류가 나죠. 왜냐하면 이 전세권이라는 사람은 10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10등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1, 2, 3, 4만 표시해주고 나머지를 표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오류 값이 나옵니다. 5등부터 계속 오류가 나오겠죠. 우리 이거 쭉 해가지고 드래그 앤 드롭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러면 밸류 이렇게 나온 게 지금 이렇게 나오죠. 1, 2, 3, 4는 그렇게 잘 표시해 줬는데 나머지가 오류가 나오잖아요. 우리 5에서부터 어디까지 그 값을 여기다가 입력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 에러가 나오는 이런 거는 if 에러로 표시해 주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3셀을 선택해 주시고요. choose 앞에 커서 클릭해 놓고 if 에러 함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에러 함수 불러오셨다면은 첫 번째 value의 값은 이 값이 참일 때 그냥 여기서 오류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choose로 그대로 표시하고요. 오류가 났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우리 두 번째 인수에다가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다가 커서 클릭해 놓고 쉼표 눌러서 이제 오류일 때는 우리 공백으로 표시해 주세요 하면 되죠. 이게 오류일 때 그러니까 여기서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는 게 여기만 표시 이렇게 4위만 표시해주고 나머지는 공백 표시해주자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하셨다면 가로 닫고 if 에러 함수 잘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엔터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전세권은 10등이었기 때문에 공백이 되겠죠. 그리고는 수식을 쭉 복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 에러가 난 부분 다 이렇게 공백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즉 5등에서부터 10등까지 그게 표시를 안 했으니까 저렇게 공백 표시하게 되겠죠. 자, 문제표 2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원서 번호의 왼쪽에서 첫 번째 문자와 그리고 H12에서부터 여기 있는 요 코드표, 학과 코드표를 참조해가지고 지원 학과를 표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이 원서 번호에서요. 원서 번호에서 첫 번째의 문자를 구하는 거는 쉽게 얻을 수 있죠. left 함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원서 번호의 첫 글자 추출해 주세요 해서 m이라는 그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m을 가지고 뭘 하나요? 여기 학과 코드에 가가지고 이제 찾는 거죠. 학과 코드에서 같은 게 여기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그 학과명을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있는 테이블이 지금 여기 있는 표가요. 옆으로 되어 있잖아요. 옆으로 되어 있으니까 HLOOKUP으로 찾는 거 맞죠? 여기에 꼭 적혀 있는 거 참조해 주셔도 되지만 우리는 이미 저걸 안 봐도 이미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인수가 찾을 값이죠. 찾을 값은 left 함수로 해가지고 원서 번호를 이렇게 첫 문자로 해서 가져오는 요 문자가 요 테이블 이 찾고자 하는 요 문자가 몇 번째 행위, 첫 번째 행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행위에 있는 그 범위대로 이렇게 해주신다면 그 m은 여기 세 번째 열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쵸? 이 세 번째 열에서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이 표 범위에서 몇 번째 행으로 우리가 가지고 올 건지 정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 번호는 행 번호를 적어주시면 돼요. 행 번호는 내가 범위를 지정한 이 표에서 몇 번째 행이냐,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지금은 우리가 가져와야 할 거는 두 번째, 요 합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행을 가지고 올 거고요. 두 번째 행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올 거고, 이걸 어떻게 유사일치로 할 거냐, 정확히 일치할 거냐 가져오는 부분 정해주면 되겠죠. 0이면 정확히 일치, 1이면 유사일치로 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요 m은 여기에 딱 정확하게 일치해서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false를 하면은 이 두 번째에 있는 행,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HLOOKUP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는 거 아셨다면은, 자, 여기에 있는 이 원서 번호를 잠깐만 보시면은 MNS, MSN, M하고 또 맨 밑에 보면은 A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이 A는 이 여기 표에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으면 뭐가 나타나냐? 또 에러가 나타나게 되겠죠. 네, 없으니까 없다 하고 에러 표시가 나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오류 발생할 때는 지원학과에 코드 오류로 표시하세요 라는 거죠. 이것도 지금 조금 전에 했다시피 if error로 처리해 주면 되는 거죠. if error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수식이요. 맞으면 요거 있는 거대로 그대로 표시하고, 맞지 않으면 이제 코드 오류로 표시하라 라고 if error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잘 되셨죠? 자, 한 번 더 설명할까요? 네, 이렇게 한 번 더 설명할까요? 자, 레프트 함수로 해가지고 원서 번호 레프트에서 가져오고, 그쵸? 이게 여기 있는 코드와 비교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HLOOKUP으로 이제 하자라는 거죠. 이 코드표가 어디 테이블에 여기 있는 테이블에서 첫 번째 행으로 이렇게 범위 지정해 줘야 되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는 두 번째 있는 거를 합과 코드가 두 번째 행에 있으니까 두 번째 행에 있는 거 가지고 올 거고요. 정확히 일치해서 가지고 오면 여기 있는 m이 여기 세 번째 열에 있으니까 세 번째 열 중에서 두 번째 있는 값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 n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열에 있고 두 번째 열 중에서도 두 번째 행에 있는 거 가져오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요 HLOOKUP이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 얘는 멀티미디어를 이렇게 가져올 건데, 여기 맨 밑에 있는 요 코드는 A 코드는 이 테이블에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난다. 그래서 if error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코드 오류를 표시. 이 수식이 여기 있는 이 수식이 오류가 났을 때 이걸로 표시하고, 오류가 안 나면 그냥 그대로 표시하세요 라는 그런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다면 우리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3셀에 커서 클릭해 주시고요. 수식 입력줄에 등호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요. 그 F에러와 HLOOKUP이랑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세 가지가 이렇게 함수가 다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내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하나씩 첫 번째 있는 것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원서 번호가 왼쪽에서 첫 번째 문자와 했으니까 요거 이렇게 하나 구하시고, 그리고는 그 영역 참조해서 지원학과 표시하세요 라고 해서 요거 하나 또 처리하고,
그리고 오류 발생 요렇게 해주세요 했을 때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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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해결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여기 있는 원서 번호 왼쪽에서 첫 번째 문자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이거는 첫 번째 문자 구하는 거 레프트 함수로 구할 수 있죠. left 해가지고 레프트 함수 불러와 주고요. 그리고는 텍스트 어떤 텍스트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할 거는 원서 번호니까 원서 번호가 있는 셀 G3셀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는 쉼표 눌러서 이번에는 몇 번째 글자, 몇 글자 추출할 거예요? 네, 왼쪽에서 우리는 한 글자 추출할 거예요 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서 번호에서 왼쪽에 있는 첫 글자 M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는 무엇을 하나요? H2에서부터 J13 영역에 참조해서 지원학과 표시하는 거 해주면 되겠죠. 자, 이거는 여기 있는 HLOOKUP으로 여기 있는 거 코드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자, J3셀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우리가 구해줬던 코드, 이 코드를 바탕으로 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레프트 함수 앞에 커서 클릭하고 HLOOKUP 함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HLOOKUP 불러오셨다면 첫 번째 인수는 lookup value 해가지고 left row에서 구한 m을 얻을 수 있죠. 여기 있는 요 값이요. 테이블에서 어디에 있냐 이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값 첫 번째 인수로 하면 되고요. 두 번째 인수 하기 위해서 쉼표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는 테이블 어레이, 테이블의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우리가 해야 될 범위는 여기 SNM이 있는 학과 코드에서부터 학과명까지 쭉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만약에요, 여기 학과명이 요 밑에 있어요. 여기까지 있어요. 네, 코드는 첫 번째 있고, 네, 학과명은 세 번째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행을 다 범위 설정해 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주셨다면 우리는 여기 있는 값을 또 수식을 쭉 복사해야 될 거니까 절대 참조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는 다음 인수하기 위해서 쉼표 눌렀습니다. 다음 인수에는 row index number에서 행의 번호를 적어줍니다. 우리가 가져와야 할, 표시해야 할 부분은 학과명이 있는 두 번째 행이 되겠죠. 그래서 숫자 2 적어주시고요. 쉼표 눌러서 이번엔 유형을 정해주시겠습니다. 어떻게 일치해서 가져올 거예요? 우리는 정확히 일치해서 가져올 수 있죠. 0 눌러서 정확히 일치해서 엔터 눌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멀티미디어라고 잘 나오게 되겠죠? 맞으실까요? 여기까지 잘 나오시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값을요 쭉 드래그 앤 드롭해서 우리 결과를 이렇게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결과 확인했는데 마지막에는 코드가 A라서 이렇게 결과를 NA로 나오게 되죠. 값이 없다고. 이것도 지금 저 코드 문자가 지금 여기 있는 값이 오류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값이 오류가 되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왔다면은 이제는 여기 있는 거 표시하면 되죠. 오류 발생할 때 지원학과에 오류로 표시하는 거 요거 이제 처리하면 되죠. 이렇게. if error 함수를 이용해서 hlookup 앞에 커서 클릭해 놓고 if error 함수 다시 한번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자, if error 함수를 불러왔다면 첫 번째 인수는 value 해가지고 hlookup으로 구한 값을 그대로 인수로 받으면 되고요. 마지막에 커서 클릭해 놓고 쉼표 입력해서 if value if error, 에러일 때 표시하는 게 코드 오류가 되겠죠. 그래서 문자니까 큰 따옴표로 해서 코드 오류라고 표시를 하고 그리고 가로 닫아서 엔터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다면은 J3셀을 다시 한 번 더 쭉 드래그 앤 드롭해서 수식을 복사해 줄게요. 마지막에는 코드 오류로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죠. 자,
표 3번 가보도록 할게요. 표 3번. 표 3번에는 판매 총액이 많은 5개의 제품은 재생산, 나머지는 생산 중단으로 표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요, 여기 있는 요거. 판매액이요. 판매액이 많은 5개. 많다. 많은 거 몇 개 고르는 거. 예, 그건 라지 함수죠. 이게 맥스 함수와 라지 함수와 이런 걸 안 헷갈렸으면 좋겠어요. 맥스 함수는 최대 그 범위 중에서 제일 많은 거, 제일 높은 거를 고르는 거고, 그 높은 거 하나만 고르는 거고, 이 라지 함수 같은 경우에는 라지 함수 지금 사용하라고 하잖아요. 라지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범위에서 몇 번째로 큰 값을 찾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라지 함수는 판매 총액에서요. 지금 5개 많은 제품을 지금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5개 많은 제품을 쭉 찾아보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5번째 많은 값 찾으려니까 이 값이 되겠죠. 네, 이 값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와줘요. 5개 많은 값. 5개 요 많은 값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까요? 5개의 제품을 이제 재생산을 할 거고, 나머지는 생산 중단하라 해가지고 if 함수로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if 함수를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if 함수로. 네, 이 값보다 많은 거는 이제 재생산하고, 이 값보다 적은 거는 생산 중단하라. 표시해 주면 되겠죠, 우리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표시할까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이 판매 총액이요. 이 판매 총액이 이 라지로 구한 이 값보다 많아야 되는 거죠. 값보다 많은 게 아니라 그 이상이 돼야겠죠. 5개만 표시해 줘야 되니까 이 값 이상으로 만들어주면 되죠. 네, 그래서 크거나 같다 부동호 입력하면은 재생산 되겠죠. 1에서부터 5위까지가 이렇게 재생산으로 표시하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이제 생산 중단해 주자라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 라지로 해서 이렇게 구한 거는 아시겠죠? 라지로 해서 1, 2, 3, 4, 5 5번째에 해당되는 값을 가지고 오게 되고요. 이 값에 따라서 여기 있는 이 5개까지니까 5개 이상인 것만 여기 5개 이상인 것만 가지고 재생산해주고, 네, 그리고 요거 아니고 5개 이하인 6개 이하부터는 생산 중단 해주는 그런 함수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가 잘 되셨나요? 이 라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먼저 구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요 값 이상인 거 5개까지만 표시해 줘야 되니까 이상이다까지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재생산 나머지는 생산 중단인 거를 함수를 우리 이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17셀 선택해 주시고요. 수식 입력줄에 등호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여기서 5개까지 뭐예요? 네, 여기 있는 판매 총액 5개의 제품은 재생산하자는 5개의 제품 요거를 먼저 함수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지 함수로 해가지고 구해볼까요? 라지로 네, 판매 총액이 있는 범위 쭉 설정해 주시고 이 판매 총액에서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 5번째로 큰 값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엔터 누르면은 이 값을 얻을 수 있죠. 조금 전에 봤던 713만 7,500원이라는 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죠. 여기가 이제 5번째에 해당된다라고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값이 여기까지 5개 많은 제품은 이제 재생산, 그 이후로 6번째까지는 이제 생산 중단이라고 하는 그거를 if 함수로 다시 한 번 더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지 앞에 클릭해 주시고요. if 함수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if 함수 불러오셨다면요. 잠시만요. 네, 불러오셨다면 우리 로지컬 테스트를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라지보다가 아니라 라지까지 있는 그 700 얼마짜리 거기 있는 그 순위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판매 총액이 그거와 같은지 안 같은지 계속해서 비교해 줘야겠죠. 그래서 판매 총액인 첫 번째 인수 C7, 17셀이 여기 라지로 구한 요 그 값까지 맞는지 안 맞는지 이상인지 아닌지 우리 이렇게 부등호 입력해 주겠습니다. 여기 있는 값보다 커야 이 값 이상이어야 이 값을 포함한 그 금액으로 나와야 우리가 재생산을 표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셨다면은 이게 맞은 여기 이 결과가 맞다면 우리는 차민값 재생산을 표시해 주겠습니다. 이 결과값이 맞다면 재생산, 그리고 만약에 틀리다 그러면 생산 중단이라고 타이핑해 줄게요. 그리고는 가로 닫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라지로 구한 요 있는 수치 이상인지 아닌지 이상인 것만 재생산 표시하는 거죠. 여기 그 값보다 작은 것들은 다 생산 중단 이렇게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자, 엔터 눌러서 확인해 볼까요? 엔터 눌러가지고 이 재생산인 여기 나왔던 결과값을 또 수식 복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뭐가 잘못됐네요. 절대참조 안 만들어졌네요. 네, 맞아요. 자, 이렇게 절대참조 자꾸자꾸 생각해 줘야죠. 네. 자, 다시 한번 여기에 해볼까요? 여기 셀이 몇이었죠? 네. D17셀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라지로 되어 있던 여기 있는 이 수식을 절대참조로 한번 만들어 줄게요. 엔터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 첫 번째 있는 셀이 5위 있는 그 순위하고 자꾸자꾸 비교를 하게 되니까 우리 절대참조로 만들어 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수식 다시 한번 복사할게요. 자, 표 4번에는 총점이 가장 높은 사람은 최고 점수, 가장 낮은 사람은 최저 점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백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이거죠. 가장 높은 사람 최고 점수 나오고요. 가장 낮은 사람 최저 점수만 요 두 개만 표시하자라는 거죠. 나머지는 다 공백. 그러면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거는 맥스 함수로 얻을 수 있고 가장 낮은 거는 가장 낮은 거. 그 딱 하나 구하는 거잖아요.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 구하는 거 맥스. 가장 낮은 것 중에 하나 고르는 거 민 함수가 되겠습니다. 스몰 함수와 라지 함수와 구분 지어 주셔야 됩니다. 네, 라지 함수 같은 경우에는 몇 번째로 큰 거. 네, 그래서 몇 번째로 큰 것들을 계속 구할 수 있지만 맥스는 그냥 딱 하나만 구하는 거죠. 스몰 함수도 가장 낮은 것 중에서 몇 번째로 낮은 거 이렇게 구할 수 있지만 B는 가장 낮은 것 딱 하나만 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맥스와 민을 통해서 우리는 최고 점수를 구할 수 있어요. 최고 점수는 여기 총점 범위에서요. 총점 범위에서 가장 높은 거 188이라는 점수를 얻을 수 있죠. 이 점수를 가지고 이제는 무엇을 하면 되나요? 이게 여기 하나씩 비교해 봐야 되겠죠. 이 총점이 최고 점수이냐 아니냐. 최고 점수인 거는 이제 최고 점수라고 표시할 거고, 예, 그렇게 자꾸자꾸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if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총점이 188이냐 아니냐 해서 같냐 안 같냐 해가지고 계속 물어봐서 같은 것만 뭐예요? 최고 점수로 표시하면 되겠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점수가요, 이렇게 해서 최고 점수가 아닌 것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여기에 이게 맞지가 않다. 여기 있는 논리식이 만약에 false가 나왔다 하면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물어봐 주죠. 왜 물어봐 줄까요? 최저 점수 구하려고 다시 한 번 더 물어봐 줘야죠. 네, 최저 점수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 있는 이 총점이 다시 한 번 더 최저 점수인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비교해 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으로 해서 최저 점수 구할 수 있고 이 점수가 여기 있는 이 총점하고 같은지 계속 또 비교해 줘야겠죠. 비교해서 이게 맞으면 이제는 최저 점수로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최고 점수도 아니면 최저 점수도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공백으로 표시해주면 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나요? 네, 되셨나요? 여기는 이거 지금 계속 중첩 if를 계속 쓰고 있죠. 이 중첩 if 함수가 조금 잘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기는 max 함수로 해가지고 max 구한 그 값을 계속 비교해서 같은지 비교해서 맞으면 최고 점수 하는 거고 틀리면 다시 한 번 더 최저 점수로 물어봐 주는 그런 게 되겠죠. 여기에서 최저 점수로 한 번 더 이렇게 비교해서 같으면 또 최저 점수 같지 않아요. 최고 점수도 아니고 최저 점수도 아닌 그런 점수는 이제 공백 표시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함수 다시 한 번 더 우리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여기 L17셀에서요. 맥스로 구한 그 맥스 함수 여기다 구해보고 옆에다가는 민 함수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민으로 해서 최고 점수, 최저 점수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L17셀에 등호 입력하시고요. 맥스 함수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맥스로 해서 총점이 있는 범위 쭉 참조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는 가로 닫고 엔터 눌러볼게요. 그러면 188점 얻을 수 있죠. 다시 한 번 더 M17셀에다가요. 등호 입력하고 민 함수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민 함수 불러오셨다면 다시 또 총점의 범위 쭉 범위 선택해 주시고 엔터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최고 점수, 최저 점수 얻을 수 있죠. 이 점수를 가지고 여기 있는 총점하고 자꾸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맞으면 이제 총점의 최고 점수 표시하고 최저 점수 표시하는 그거를 한꺼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수가 있는 K17셀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요거 맥스하고 민 같은 경우에는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 요거 같이 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식 입력줄에 등호 입력하시고 그리고 if 함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함수로 해서 이 총점에 해당되는 J17셀을 비교할 거죠. 큰 점수, 맥스로 해서 큰 점수인지 아닌지 우리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지, 비교한 산자 같다 등호 입력해 주시고요. 맥스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맥스로 해서 총점의 범위 J17에서부터 J24까지 이렇게 선택해 주시는데 우린 또 여기서 이렇게 수식을 계속 복사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참조로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 닫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맥스로 해서 188점이라는 점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J17셀과 이게 최고점이 같은지 자꾸 비교해 줄 거고 이게 맞으면 이제는 무엇으로요? 최고 점수라고 표시를 하겠다는 거죠. 자, 이 점수가 여기 있는 수식이 딱 맞아요. 최고 점수가 188점 딱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value if true로 해가지고는 여기에 최고 점수 표시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쉼표 눌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최저 점수도 또 비교해야 되니까 if 함수를 또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함수 불러오셨다면 다시 한 번 더 수식 입력해 줘야겠죠. 우리는 최저 점수를 비교해 줘야겠어요. 어떤 거와 총점하고 비교할 거죠. 그러니까 총점에 해당되는 J17셀이 같은지 또 한번 비교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민 함수 불러오도록 할게요. 최저 점수 구해보도록 할까요? 최저 점수가 있는 범위 J17에서부터 J24셀까지 참조해 주시고요.
이것도 수식을 계속해서 복사할 거니까 절대 참조로 만들어 주시고 가로 닫아서 최저 점수 네, 이렇게 민 함수로 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점수가 139점인 거 알 수 있고 제17셀이 139점이 딱 맞는 것만 이제 최저 점수로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쉼표 눌러주시고요. 그리고는 최저 점수라고 해서 표시를 해줄게요. 최저 점수 똑같이 문자니까 큰 따옴표로 해서 최저 점수 표시해 주겠습니다. 다 해주셨다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것도 아니고 여기 if가 최고와 최저 점수가 아닌 것은 이제 공백 표시해 주면 되겠죠. 네, 쉼표 눌러서 value if false일 때는 공백 표시하겠다 하고 큰 따옴표 2개 눌러가지고 가로 닫아 주겠습니다. 자, 가로 닫는데 지금은 if 함수 두 번째 있는 거 가로 닫았어요. 첫 번째 if도 한 번 더 닫아 줘야겠죠. 그래서 가로 한 번 더 닫아 주고요. 그리고는 엔터 눌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6점은 여기도 이것도 아니니까 공백 표시하는 거 맞죠? 다시 한 번 더 수식을 쭉 복사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딱 그 점수만 이렇게 표시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시험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 지워 놓으세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점수에 크게 해당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 계산식을 지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